자, 어제 이어서 오늘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른바 이 공갈 사건의 경찰 수사 내용이 조금 더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미 20대 여성에게 3억 원을 건넸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20대 여성 A씨와 손흥민 선수가 과거 짧게 교제했었다라는 게 경찰 수사 등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대 여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했다라며 초음파 사진을 줬고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것이고요.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라는 각서까지 작성했다라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저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게 손흥민 선수 측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20대 여성과 공범 관계인 40대 남성이 등장했는데 현재는 이 20대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올해 3월부터 약 3개월간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며 7천만 원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손흥민 선수 측은 더 이상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자라며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많은 사실들이 어제와 다르게 더 알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 40대 남성 공범 B씨, 공갈 혐의와 공갈 미수 혐의입니다. 왜 미수냐면 돈을 주지 않았고 여성은 돈을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3억과 7천만 원. 경찰 그제 체포, 주거지와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공갈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라는 내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마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걸로 공갈을 치는 건 중범죄입니다. 더욱이 작은 돈도 아니고 3억이라는 큰 돈을 받아가면서 각서까지 썼다? 그런데도 남자친구를 통해서 7천만 원을 더 뜯어내려 했다라는 것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중범죄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손흥민 선수는 국보급 선수지 않겠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네. 국보급 선수에다가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이고 여러 광고도 많이 찍고 있는데 초음파 사진을 조작해서 3억을 받아갔다? 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팀 전체에 미치는 이미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국보급 완전이기 때문에 네네. 대한민국에 미치는 이미지까지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정치인들에게도 이게 선거 기간이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그럼요. 협박이라든지 이런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역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정당에도 영향을 주는데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지금 그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돈 몇 푼에 대한민국 전체를 먹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쉬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드러내야지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이런 거 가지고 사기치면 정말 큰일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경찰이나 검찰이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측의 입장은 저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주장은 허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이 손흥민 선수는 얼마나 당시 철렁했을까요? 아무리 교제를 했던 사이라 하더라도 교제와 결혼은 또 다르고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다라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손흥민 선수가 가족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군요. 예, 라고 인터뷰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이야기 예. 바로 듣고서 김유정 의원님 의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입니다. 제가 축구가 넘버원일 때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저는 정말 더 축구에 집중하고 싶어요. 가족들, 자식들한테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집중해서 가족들이 넘버원이 되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는 워낙 애기를 좋아하니까.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도 좋아하고 한데 지금은 축구에 집중하고 나중에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할 여력이 있을 때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그래야죠. 예, 본인의 생각을 피력을 했었는데 저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도 이 여성과의 교제를 하면서도 조심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굉장히 이런 마음을 악의적으로 이거는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근대적인 이런 사기 행위가 여전히 전근대적인 사기다. 예, 이런 상황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제가 충격이고요. 그래서 적잖이 놀랐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또 그 여성과 사귀는 남성이 또 협박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또 소속사나 뭐 이 구단에 피해가 네네. 가지 않도록 굉장히 인내했던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선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작에 초기에 그랬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3억을 예. 주기 전에. 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행위는 이런 사기 행각 소위 과거에 뭐 꽃뱀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유명인을 상대로 이거는 세계적인 셀럽이고 또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로 그간 고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지는데요.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두 분의 여성 의원님들의 발언에 상당히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국보급 선수에 대한 이런 공갈 행위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미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다라는 지적, 그리고 이런 류의 어떤 사기 행태는 전 근대적인 사기 수법이다라는 이 두 분의 지적에도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데, 아마도 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것이 비록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당시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뭐 구단에 미칠 영향, 뭐 국가에 미칠 영향, 본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그냥 고가의 돈이지만 주고서 입막음을 하는 게 낫겠다,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남녀 관계에서 교제하는 사이에 임신했다고 하는 이 초음파 사진을 보내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정말 아까 우리 김희정 의원님 말씀대로 전근대적인 방식이잖아요. 과거에 그 드라마에도 가끔 나왔던 방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 손흥민 선수의 국보급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걸려들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무슨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총각이에요. 지금 정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이지만 한 사람으로서 한 남자로서 뭐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제할 수 있는 사이이고 교제하다 보면 교제에서 또 그 깊은 관계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짜로 있지도 않은데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금품을 요구했다. 이럴 때는 사실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초기에 3억 원 정도의 금품을 통해서 각서를 받았다는 것은 조용히 끝내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1차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겠죠. 네. 워낙 논란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각서를 쓰고 더 이상 발설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정리를 했을 것 같지만 아까 우리 김희정님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자연인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일이 설사 생겨서 사기 범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 법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게 커지지 않죠. 근데 처음에 그걸 원하는 대로 해주고 각서를 믿으니까 또 그 뒤에 배후에는 제가 볼 때 누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대 지금 그 20대 여자의 남자친구라는 그 40대 남자가 제가 볼 때는 종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것은 사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 이상 이건 해결이 불가능하다 해서 저는 법적 저는 처분을 기다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흥민 선수 유명한 분이고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셀럽입니다만 그래도 한 사람입니다. 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죄를 묻습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 편을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측하신 그런 지점들 명확한 경찰 수사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초음파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입장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뭐 어디까지가 조작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태정 변호사님, 압수수색을 바로 벌였고
이 공갈과 관련된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지점들을 보면 경찰 수사가 상당히 좀 진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뭐 남자친구 그 40대 남성이 이제 이것을 알릴 테니까 7천만 원 요구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된 여지는 아주 높아 보이고요. 사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는 과연 저 2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 간에 서로 간에 공모 관계가 있었나?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특히 40대 남성 B 씨 같은 경우에는 그 A 씨로부터 이런 정보를 알았으니까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여성이 얼마큼 개입한지에 따라서 단순 각각의 공갈이 아닌 공동 공갈, 그 폭처법에 의한 공동 공갈이 적용이 되면 훨씬 형이 가중되거든요. 단순 공갈은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두 사람이 공모해서 한 공동 공갈이 되면 50% 1.5배가 됩니다. 그래서 뭐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늘어날 수 있고 더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게 두 사람이 공모했는지 그 점이 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이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골 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5번째 수상이고요. 토트넘 구단 측은요, 손흥민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기록한 골이다라며 기뻐하는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 팬들에 의해서 또 구단에 의해서 이렇게 명예로운 골상을 수상했다라는 좋은 소식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그 배우 황정음 씨인데 황정음 씨가 회사 돈, 본인이 사실상 소유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 돈을 횡령해 코인을 투자했다라는 것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군요. 여기에서 43억 원을 횡령해서 42억을 코인 투자했다라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정음 씨 측은 기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회사를 키워보고자 코인에 투자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판단이었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회사 돈을 빼돌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기획사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애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이다. 코인을 매도해서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정음 씨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한 코인 투자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법에서는 명백히 내 회사다 하더라도 회사 돈을 빼서 코인을 투자하는 것은 횡령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법원 판례상 그 1인 주주, 그러니까 한 명이 100% 지분을 다 갖고 있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와 그 1인 주주가는 서로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 돈을 가져가서 자기가 그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횡령이 성립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그 횡령한 돈이 다 자신의 연애 활동으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거였으면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설립을 해서 개인이 처분할 수 있게 운영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부도와 부대는 법인세율이 다르고 또 개인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절세 효과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횡령했으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법은 횡령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특경법이 적용이 돼서 단순 뭐 벌금이나 그 적은 징역형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뭐 40억이 넘는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이 피해 금액을 변제를 하고 좀 이걸 이 회사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예. 자, 황정음 씨 해명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술타기 수법을 강력 처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김호중 씨가 상고를 포기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술타기,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겁니다. 최대 5년 징역, 500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하게 처벌하겠다. 다음 달 4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술타기 수법, 이른바 김호중 씨 사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김호중 씨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
김원중 씨는 법률 검토 등 고심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술타기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법을 바꿨습니다. 측정 불응죄라고 만들었는데요. 형량을 한번 볼까요?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부뿐만 아니라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다른 약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는 소위 물타기, 물을 통해서 술타기 수법하는 거 이제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42.5%에 이릅니다. 얼마 전에도 왜 우리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따님이 이제 음주운전해서 이렇게 공분을 자아낸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평상시에는 자동차가 생활 도구인데 이거를 바로 범죄 도구로 둔갑시키는 게 바로 음주운전이거든요. 그런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제출한 법안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좀 소개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측정 불응죄 굉장히 재질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만에서는 음주운전 10년 동안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합니다. 얼굴도 보여주고요, 이름도 보여주고, 나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 재범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인데,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자가용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 다 명예로 있고 그다음에 먹고 살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제하고 음주운전도 굉장히 중한 범죄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대만의 신상 공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또 추진해 볼 만한 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 의원님 좋은 법안을 발의하셨군요. 네. 자, 술타기,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먹는 행위도 강하게 처벌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